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교정직 승진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1강이 되겠습니다. 교정학의 의미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토탈해서 2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강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정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매우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승진시험에서 다시 이제 부활이 됐는데 승진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정학 그리고 교정과 관련된 그런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대법원 판례랄까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에듀마켓에서 우리 승진시험에 대비해서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곧바로 합격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교정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정이다 그러면은, 자, 이 교정 자체가 용어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색다르죠. 그래서 교정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교정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교정이란 개념이 있는데,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교정이 어떤 뜻인가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정이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승진시험에서는 형사정책 이런 부분이 빠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형사정책은 이번에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집행 관련 법 2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출제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형집행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교정시설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교도소와 관련된 그런 이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과 관련된 이론이 출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직무규칙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시행규칙 같은 것은 이번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공무에 지금 아주 여러분 열중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안배, 이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합격을 영광을 알아야겠다. 특히 승진시험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단숨에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핵심 요약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바로 이제 형사정책 내용이 되겠고, 중간 부분이 있죠. 중간 부분 60페이지부터입니다. 60페이지부터는 바로 이제 교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이제 교정이지 않습니까? 교정 이론 부분을 공부하는데, 자, 이 앞에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형사정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형사, 그러니까 형사정책 아니겠습니까? 형사정책 이런 개념이 있는데, 형사정책은 바로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냐면요.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정이론과 형사정책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동일한 면도 있습니다. 교정도 바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죠. 형사정책도 바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적인 측면,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일반인이죠. 일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반인. 그렇지만은 이 교정학에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수용자죠. 수용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정책이나 교정학이나 뿌리는 같아요. 그렇지만은 형사정책은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학문이 되겠고, 교정학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니까 바로 수용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 이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형사정책도 우리 이제 승진시험에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무에 시달리고 시간이 없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시간적인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형사정책은 과감히 우리가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정과 관련된 많은 법령이 있을 겁니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빼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 교정 관련 법령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령이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련 있는 그런 법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진시험에서는 과감히 배제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판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예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몇 수십 년간 연구를 했고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그런 학자 겸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에서도 정확한 100% 적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회와 관련된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색하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적중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차원적인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보통 학회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썬베리 같은 거 상호작용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이론도 어떻습니까? 일반 우리가 공무원 시장 여기서는 나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지라든가 형사정책 학회지라든가 아니면 교정 논문집이라든가 이런 좀 어떻습니까? 좀 격이 좀 높은 그러한 학회지에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출제 경향을 우리가 맞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에 임할 때 말이죠. 제가 합격권에 꼭 들어가게끔 그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도 우리 에듀마켓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진도만 잘 따라오시면은 100% 여러분들은 승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몇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히 이제 에듀마켓에서 우리가 나온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800제와 그다음에 핵심 정리, 그죠?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도 25회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20회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우리가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문항이 있고 20문항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집까지 우리가 출간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교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개념 또는 입문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정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교도관 시험을 볼 때 이 교정학이 선택 과목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입직하신 분들은 교정학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에듀마켓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영광, 승진의 영광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